자, 그러면 막부 말기 정치 상황을 이제 볼게요. 거기 이제 그 막부 말기 정치 상황에서 이제 그 가정들이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1853년에 페리가 내항을 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동인도의 함대 사령관이었던 페리가 이제 흑선을 타고 에도만 입구에 와가지고 내항을 하면서 그 미국 대통령 국서를 전달했고요. 그거 이제 막부가 수용했고 1년 뒤에 다시 와서 맺어진 것이 그 미국과 이제 하친조약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하친조약 내용이 예전에 그 미일 통상조약하고 구분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좀 외워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하친조약의 그 내용을 보면 포유선을 구조하고 식품이나 영양, 연료나 식수 같은 것들 공급하고요. 영사관을 주재하고 두 개 항구를 개항하고 체국대우 인정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5년 뒤에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미일 수호통상조약은 그 과정에서 이제 막부가 통상조약 체결을 청와에게 치원을 요청했지만 청왕이 거절했죠. 청왕이.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막부의 실권자였던 이 나우스키가 통상조약을 조인을 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인론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자,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통상조약 내용 자체도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거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2개 항구 외에도 5개 항구를 개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개항장에서 미국인들 거주, 상공활동을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에도와 오사카 거주, 치해법권 인정, 관세 자주권 상실, 이런 걸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합체액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종합량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걸 막기 위해서 막부와 그 다음에 조중이 같이 정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무합체액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양의 운동이 약간 이제 주춤했던 사건이 공무합체액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운동 전개 과정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토막 운동을 이제 펼치는 과정에 사스마변과 조수변이 그 주돌렸고 나중에 사스몬과 조수변이 좀 차이가 안 좋았는데 다시 이제 연결된 였죠. 그래서 사스마와 조수변이 연합을 해서 샤추 군사동맹하고 동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샤추 군사 비밀동맹은 누가 주도했냐면 사카모토 노마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사카모토 노마는 좀 외워두세요. 유명한 사람이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대종봉환과 관련돼가지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대종봉환하고 이제 그 사츠 군사동맹 요걸 주도했던 사람이 사카모토 노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제2조슈분 전별에서 막부군이 패한 후에 막부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대정봉환을 하게 돼요. 이 대정봉환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누구한테 주는 거죠? 막부한테 주는 거죠. 근데 그 밑바닥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메이지 왕이 어리니까 그 당시 에도 막부에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그 청왕관을 뒤엎고 자기가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됐죠. 예, 결국에는 이제 막부가 타도돼서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과정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유신 내용도 있는데 메이지 유신은 이제 쭉 보면 거기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나서 5계절 서문이 발표되죠. 그래서 요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중앙집권 청왕주신의 중앙집권 확립, 근대국가의 건설 등을 이제 목표로 해서 나중에 이 5개주 서문 내용 중에 공의정치에론 내용이 민권운동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등에 영향을 줬다. 이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개혁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개혁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서양 국무의 적극적인 수용과 중앙집권 강화를 통한 부국강국 달성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그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엔 판적봉화를 했다가 그 다음에 패번치환을 하게 되죠.
번을 패하고 현을 설치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실시했다. 그 다음에 사회개혁으로는 신분제를 개혁해서 사민평등을 조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민에게 권한을 강화해서 평민도 묘자, 그러니까 성을 이제 허락하고 거주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다음 신분과의 통혼을 이제 허용하게 되죠. 그리고 진병제를 실시하죠. 그래서 서양식 장비 훈련받는 진병제를 실시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누구의 그 계층의 이제 소멸을 의미할까요? 사무라이 계층들의 소멸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런 진병제 훈련된 군대들에서 나중에 그 사무라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서남 전쟁을 진압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 교육은 소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곳에 대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재정적인 부분에 지조개정이 있는데 지조개정은 꼭 외워두세요. 지조법.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전에. 자, 목적은 조세제도에 근대화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토지 수조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금을 지가의 4% 걷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된 게 지조법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아직도 중추적이고 봉건적 관계가 계속 남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의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조율을 3%에서 2.5% 인하를 했다. 예. 그래서 경제적 개혁에서는 복록을 폐지했죠. 무사계층에게 줬던 복록을 폐지하고 이들에게 이제 금록 채권을 줬는데 이걸 나중에 다 갖다 팔았죠. 그래서 사족층이 몰락을 했고 그 다음에 식상흥업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 신불 분리령을 내세요.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예전엔 신도하고 불구가 연합해 있었죠. 합해 있는데 이거 분리시켜. 그래서 이제 이걸 분리시켜가지고 신도를 일종의 항제권을 강화시키는 청화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하려고 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병제 실시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사족들의 권한이 약해지니까 이제 사무라이들이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반란이 세이나 전쟁이죠. 그래서 사이코 다카모리가 일으킨 세이나 전쟁이 있는데 그 세이나 전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몰락 사족들은 두 방향에서 운동하는데 하나가 자유민권 운동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사족 반란 운동이에요. 그래서 몰락 그 사족들은 전환론자가 돼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전환론이 실패하고 나서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나죠. 사족 반란과 자유민권 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 흐름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유민권 운동을 볼게요. 자유민권 운동도 예전에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크게 이제 사족민권운동, 유형농민민권운동, 그 다음에 대동단결운동 등등이 있는데 사족민권운동은 이제 원래는 전환론자들이 했다가 이 전환론자들이 이제 나중에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타가키 다이스케가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발표하면서 시작한 것이 사족민권운동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헌법이나 국회 개설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정부도 그거에 대해 동의했지만, 그게 정부 주도해야지, 이렇게 민간 주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족민권운동을부터 탄압을 했죠. 그래서 찬방률이나 신문지 조례 같은 것들을 공표해가지고 탄압을 했다. 그래서 찬방률과 신문지 조례에 관련돼서 시험이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유용농민민권운동이었고, 이때 이제, 의회 개설운동을 촉진했고, 국회 기성동맹을 설치했다. 그래서 있고, 농민민권운동, 대동단결운동인데, 되게 이제 예전 시험 문제 나온 게 자유민권운동 단계에서 그 사족민권운동 정도 나왔으니까, 이따가기 다이스케 사족민권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은 이제, 사법법에 끝나는 일본 사단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도표하고. 제가 또 기본 교재에다 적어놨고, 그러니까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저기 이제 사족민권운동, 뉴욕농민운동, 다음에 정당건설 있죠? 그래서 자유당, 입헌개진당, 입헌재정당 이렇게 있는데 예전에 공군의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자유당 같은 경우에 이따각기 다이스케를 중심으로 해서 주권재민, 이론적인 어떤 보통선거, 민정헌법 제정 이런 것들을 내세웠다는 거, 농민의 지지를 받았고요. 예전에 나왔던 게 이제 입헌재정당인데 입헌재정당은 일종 어연종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민의를 얻지 못하고 해산됐다. 그 다음에 이제 문명개화론과 이학고라 사줬다 한번 볼게요. 문명개화론은 이제 의미가 일본이 이제 미개 상태니까 미개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서양의 문물을 받아 적극적으로 개화를 하자 이런 것들이 문명 개화론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후쿠자 유키치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되게 인권이라든지 입헌 정치를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후쿠자 유키치가 이제 활동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게이오 의식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그 손문이나 김옥균 같은 개혁 사상계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 타라론 같은 걸 주장을 하고 특히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서양사전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양사전 이거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도마코 때 말기 때 미국을 방문해 저술한 책인데 일본 국민들에게 발전한 서양의 모습을 알리고자 출간한 책이 서양사전이다. 그래서 일본 근대 사상이 원류를 형성했다. 그 다음에 문명개혁 내용들을 보면 생활풍습으로서 이제 서양식 시간의 후일 개념 도입을 하고요. 그래갖고 태양열을 채용하고 시각의 표시를 하루에 24시간제 통일하고 간청에서 일요일을 후일제로 채용하고요. 음력사를 폐지하고 등등등. 그 다음에 생활 모습에서 양복 착용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학고라 사절단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목적 두 가지 꼭 외워주세요. 하나가 이제 불평등 조약 개정, 서구 문명 수용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 개정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구 문명은 어느 정도 수용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내용 보면 조약 개정은 실패했지만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떤 바탕이 됐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잠깐 나가 있는 동안 전환론이 대두했죠. 그렇지만 전환론도 이제 국가 진압당하고 그들의 일부가 선한 전쟁을 참여했죠. 사이고 다코마니처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이지 헌법 볼게요. 메이지 헌법도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 이제 메이지 헌법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독일식으로 만들자, 하나는 영국식으로 만들자 이렇게 이제 그런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영국식 안은 제껴두고 독일식 안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독일식 모델을 선택해서 그때 영국식 모델로 주장했던 오쿠마가 추방됐다. 오쿠마가. 그 예전에 한번 이와 관련돼서 기출이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메이지 헌법은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청안권 강화를 바탕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국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대권은 법률 제한권, 긴급 칙령권 등등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대외침략 사상 중에 거기 이제 눈여볼 게 이제 아시아 연대론 같은 것들이 이제 초창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맹주로 해서 아시아 연대를 강조하는 동양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 아시아를 빼앗자는 논리가 등장하게 돼요. 그것이 전환론하고 타반론이죠. 그래서 전환론은 이제 그 당시 그 국내 잔류파하고 국민 시찰파 사이에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래서 그 전환론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 타반론을 주장했던 사람이 후쿠자 유키치죠. 그래서 이 타반론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 서구 모델로 해서 부국 강조하자.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먹자. 그런 내용이 이제 타반론이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청안 주권설과 청안 기간제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헌법에 관련된 논쟁에서 메이지 헌법을 이제 해석할 때 주권 논쟁에서 모든 주권을 청와에 있다. 이게 청안 주권설이고 그다음에 청안 기간제설은
독일의 국가 법인서에 따라서 청왕도 하나의 국가 법인이고 청왕도 뭐냐면 헌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아야 된다. 권한도. 두 가지 논쟁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청왕 기관제설이 원래는 주류였는데 나중에 청왕 주권서로 바뀌게 되죠. 1930년대 이제 군국주의가 등장하면서 청왕 주권서로 바뀌면서 그때 했던 게 국채 명진이에요. 그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던 거죠. 청왕 주권서가 관련돼 갖고 그래서 그 당시 청왕의 어떤 그 통치권의 주체라는 걸 명확히 하는 청왕 주권설 이런 것들 논쟁이 09년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한번 이거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대화 외교를 볼게요. 시대화 외교는 1920년대에 이제 있었던 건데 예전에 이제 일본이 정책 방향이 대영 대미 협조 정책이야. 이거 대중국 내정 불가스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단학과 기이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전반부에서는 워싱턴 회의를 개최했고 후반부에 런던 회의를 개최해갖고 양보 외교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군부에서 반발을 일으키죠. 5.16 쿠데타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중에 잠깐 시데하다가 물러날 때가 있었어. 27년에 28년. 그래서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잠깐 등장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데하다 협조회의가 일시 중지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동방회의를 개최하고 망공 지역, 만주와 몽고 지역을 중국 본토에서 분리시켜서 그런 만몽 지역의 권익을 수호하자. 동북 지역을 우리가 먹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던 게 동방회의고요. 그래서 이걸 매개로 해가지고 상동에 출병했죠. 그렇지만 실패하고 강동 모중대 사건, 장제 폭사 사건에서 다나카 기이치 내각이 몰락하고 다시 후반부에서 시데하다 외상의 중심으로 한 이제 내각이 다시 구성이 돼요. 하마구치 내각이. 예. 그렇지만 그 시데하다 후반부의 그 협조 외교 정책도 만주 사변 후에 종말했고 이걸 계기로 미국 중심 워싱턴 제재가 탈피됐다. 그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서 끝났는데 제가 간단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쳐가지고 지금 근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지만 그렇게 일본사에서 중요한 내용은 저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웬만한 건 다 커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제 1번서 나올 거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짤막하지만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데 좀 수고 많이 하셨고 예. 집에 잘 돌아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